안녕하세요, 팩트남입니다. 천궁2의 이라크 수출 계약이 빠르면 추석 연휴 후에 늦어도 연내 체결될 것이라는 국내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올해 3월 18일 이라크 현지 매체 INA를 통해 이라크가 첨단 무기를 비롯한 기타 시스템을 위한 계약을 진행하고 있고, 특히 새로운 방공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의 협의체를 파견하여 계약을 협상 중이라고 보도를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이런 내용들은 바로 예아이 라술 이라크군 총사령관 대변인이 발표하여 그 도입 가능성에 대한 신빙성이 상당히 높았던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런 이라크가 왜 여러 방공망 시스템 중에 하필이면 대한민국의 천궁2 시스템을 선택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에서 수리온이 생뚱맞게 양념을 살짝 쳤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은 그동안 제가 읽어온 해외 기사들과 개인 의견이 담겨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라크는 2014년 러시아로부터 중거리 판치르 S1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2010년대 말과 2020년대 초에 모스크바로부터 S300 또는 S400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본격적으로 침공한 이후에 러시아 무기와 부품의 공급이 상당히 불안정해졌습니다. 이런 공급 문제와 이라크 역시 터키가 S400을 주문하면서 카사법과 기타 제재로 난관에 빠진 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또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처럼 막상 앞뒤 안 보고 진행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각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바로 얼마 전 터키가 현지 매체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S400을 창고에 처박아 놓고 F-35 프로그램에 복귀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적 이유뿐만 아니라 이라크는 러시아 제품을 도입하면 유지보수에 문제가 있다는 것 또한 몸소 체험을 했는데요. 한 가지 예로 들자면 러시아 밀사에 Mi-17을 유지하면서 깔끔하지 못했던 후속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이유들 때문에 사실상 S300이나 S400은 구매 리스트에서 일찍 제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라크는 새로운 방공망을 도입하기 위해 미국과 이란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이란은 예전부터 이라크의 방공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꽤 이라크에 공을 들였는데요. 그래서 관련 동맹국들과 합동 방공 훈련을 실시하는데 이라크의 참여를 계속 권유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란이 천궁2나 러시아의 S300이나 400 같은 시스템에 비빌만한 방공 시스템이 있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란은 바바르 373이라는 방공망을 개발을 완료했으며 외신 등에 따르면 스펙상 S300보다는 살짝 우위에 있고 거즈음 S400에 비벼질 만한 수준의 방공 시스템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바로 뚝 끊겼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과의 대치 상황이 장기전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이런 장기전이라는 시나리오에 앞서 또 다른 문제들이 내부적으로 있었는데요. 바로 이라크가 이란의 첨단 시스템을 운용할 경우 이라크 내 미군과 이란의 민병대 대리인 사이에 적대행위 발발 시 이라크 항법판에서 미군을 필두로 한 연합군 공군 작전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라크가 이란으로부터 이런 첨단 방공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그냥 놔두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미국의 경우 미 의회가 통과시킨 2024년 국방수권법에 미사일, 로켓 및 무인 시스템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이라크 보안군과 쿠르드 페시메르가 부대를 장비하고 훈련시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거로 방공망을 제공하려고 했으나 이라크 내 강력한 이란 지원 세력의 반대와 향후 연합군이 이라크를 떠날 수도 있는 가능성으로 그다지 방공망 지원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군사 전문지들은 결국 이라크 방공망 제공을 놓고 프랑스와 대한민국의 싸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먼저 프랑스는 경험 면에서 러시아 미사일과 자신들의 카리 지휘 통제 통신 시스템으로 이라크 방공망을 공급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스트랄 그리고 크로탈 같은 단거리 미사일 등이 거론이 되었고, 여기에 탄도 및 순항 미사일을 고려하여 아스터 시스템이 해외 군사 전문지들 사이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
즉 프랑스는 경험과 솔루션 측면에서 준비가 되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어떤가? 당연히 최근에 아랍에미리트 및 사우디 등의 중동의 방공 시스템을 제공했다는 지역 내 실적과 이라크의 T-50IQ를 제공했다는 좋은 협력 이력 등이 장점으로 꼽혀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플러스 요인으로 2024년 9월 5일 이라크 국방부가 에어버스 헬리콥터스와 14대의 군용 헬리콥터 구매 계약을 공식화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12대의 신형 카라칼 모델과 다른 종류의 헬리콥터 2대가 포함됐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야, 우리 수리온 못 팔게 생겼는데 이게 뭔 플러스 요인이냐? 개소리 당장 집어쳐라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라크는 현재 정세가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그래서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국가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절대 이라크는 한국과의 몰빵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즉 이런 배경으로 방산 강국이라는 나라들로부터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쇼핑 계획을 세웠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라크의 수리온 수출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해졌지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대한민국으로부터 청궁2를 구매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 오늘의 결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라크의 청궁2와 수리온의 스테이터스를 이야기해봤습니다. 연휴쯤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팩트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